오늘은 명리학하고 풍수, 그다음에 명리에서 용신, 이런 풍수학에서 상징하는 그런 숫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운 숫자, 타고난 행운 숫자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리뿐만 아니라 풍수학에서도 자연오행을 상징하는 색과 사신,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지키는 청령, 백호, 현무, 주작,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절을 상징하는데, 이제 살펴보면요. 동쪽은 목기운이고 푸른색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령이고 숫자는 3을 상징합니다. 서쪽은 금기운을 갖고 있고요. 금은 흰색이죠. 그 다음에 백호로서 가을, 넘버 7 이렇게 가지고 있죠. 남쪽은 화기운, 그 다음에 불을 상징하죠. 붉은색. 그 다음에 사시는 주작이고요. 여름으로서 굴을 상징합니다. 북쪽은 수기운으로요. 수는 검은색이죠. 그 다음에 현무사신을 가지고 있고 겨울이고요. 그 다음에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하는 게요. 자, 요게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본인 사주팔자에 용신희신이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오행을 맞추어서 거주지,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그 상가, 위치하는 방향,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이제 양택에서 최소한 출입문만큼은요, 맞춰줘야 됩니다. 최소한 양택에서 출입문은 본인이 사주팔자에서 타고난 것처럼 본명성 기란 방위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맞춰줘야 돼요. 이유는 출입문은요, 큰 높은 빌딩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 이상이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렇게 하는 기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본인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상가를 얻거나 본인 명예로 상가나 건물을 사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다는 못 맞춰도 이 출입문만큼은 본명성에, 즉 사주팔자와 똑같이 본명성의 기란 방위에서 타고난 방향, 그거를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것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 흉한 기운이 모두 출입하는 중요한 문이기 때문에 일직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한테 기란 방위를 잡아야 돼. 유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명성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해당하는 본명성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제 컨텐츠 보시면은 사주팔자, 양택, 행운의 숫자, 기륭방이 나와 있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 동사명인, 서사명인 표입니다.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사주팔자처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89년생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남자, 여자입니다. 여자, 그 다음에 블루는 남자, 핑크는 여자입니다. 요거를 잘 일단 보시고요. 본인이 1987년생이다. 그러면 동사명인이거든요. 여명은 서사명입니다. 그리고 4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2를 상징합니다. 이건 옛날 분들이고요. 본인이 1965년생이다. 그러면은 남명은 서사명인이고 8을 상징하고요. 여명은 서사명인입니다. 똑같이 7을 상징합니다. 9년생. 이런 분들 보면은 요게 파란 빛깔은 동사명인 3을 의미하고요. 핑크 빛깔은 동사명인 3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처럼 평생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주 원국하고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동사명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남한에서도 서울에 산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강남, 강서, 강북, 그 다음에 강동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동사명인이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보세요. 남쪽은 본인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쪽도 아주 남쪽은 복독이 있고 속일하지만 발복해서 복을 누린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은 연령으로서 중하게 길하죠. 이거 좋은 겁니다. 가정의 안녕과 화합을 이루는 곳이죠. 그러면 지금 남북이 동사명인인데 본인이 남하고 북이 좋게 작용하죠. 그러면 남하고 북의 뭐를 상징합니까? 여기 잘 보세요. 자, 동서남북 중에서 자, 여기서 동쪽은 3을 가리치고요. 그 다음에 서쪽은 7을 가리치고 그 다음에 남쪽은 9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북쪽은 2를 가리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서남 쪽은요. 여기 보시면은 서남은 동쪽에 천을이 놓여 있죠. 이거는 대길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이 천을기는 모든 흉살이 사주원국에 놓여도 많은 명리학자들이 다른 거는 길신을 가치를 크게 많이 안 둬도 이 천을기인만큼은요. 많은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천을기인은 반드시 그 가치를 인정해줘서 그 사주원국에 천을기인이 놓이면 그거는 굉장히 유리한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대운에서 천을기인이 놓였다. 그러면은 일체 흉살들이 이 천을기인을 보면서 뒤에 숨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많이 100가지 재앙을 다 없애주는 그러한 최고의 길신입니다. 자, 이게 천을기인이 요게 어디입니까? 남하고 동이니까 동남쪽이죠. 여러분들 여긴 동남쪽입니다. 이쪽은 동남방향입니다. 동남방향. 예. 그러면 본인이 동사명인이죠. 그러면 동남방향으로 가시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강남에서도 여러분들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를 보면은 정확히 보면은 본인의 그 집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분들은 뭐 그게 명당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구글 지도를 딱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먼저 찍으세요. 찍으면 그게 이렇게 화살표, 빨간 화살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게 강남에서도 동서남북이 또 나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쉽죠? 예. 그래서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집이. 그러면 일단 불리한 겁니다. 왜 불리하냐면, 자, 보세요. 이 오렌지 빛깔은 육살이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방향이에요? 이거는 동서방향이죠. 육살이다. 이거는 동서방향이죠. 예, 동서방향입니다. 그런데 동서방향은 뭐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것도 흉입니다. 중흉도 이거 흉입니다. 굉장히 송사, 관제, 망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쪽은 동사명인일 때 오기라에서 굉장히 많이 흉한 거죠. 10,000가지 병에 시달리는 흉살입니다. 그 다음에 절명은 명이 끊어진 거죠. 매우 안 좋은 거죠. 예. 요거는 무슨 방향입니까, 여러분? 서하고 북이니까 북서 방향입니다. 북서 방향. 여기는 북서 방향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는 이것도 안 좋죠. 화해. 이거 파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동북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동북 방향. 이게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손 없는 날은 막 굉장히 비싸죠, 이사하는 게. 그리고 좀 이렇게 이렇게 된 거는 좀 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또 따진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손 없는 날을 프리미엄 돈을 더 몇십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물론 이제 그 이사하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막 20, 30만 원 더 부리고 더 지불하면서 나 손 없는 날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것도 풍수양택의 그냥 지극히 일부분인데 그건 또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들어가면 에이 그러면서 안 믿어버려요. 참 어리석은 거죠,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더. 자, 저는 경험이 많고 이쪽으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유의적이지가 못하고 의미가 없으면 제가 이 방송을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힘들게. 예. 자, 보세요. 집안에서 이쪽 이제 예를 들어서 동사명인인데 본인이 이 가운데도 이거 흉합니다. 그래서 1300 지5왕 그래서 이거 흉한 자리입니다. 이거 가운데는 흉합니다. 강남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집이 가운데다. 그러면은 일단 불리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anyway. 자, 아무튼 간에 본인이 동사명인인데 상가를 지금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얻으려고 해. 자, 그러면은 뭐 유리하죠. 남쪽, 북쪽, 그 다음에 동쪽, 나치판 가르쳐서 구글 찾아서 그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문은 또 동쪽으로 맞춰서 이렇게 가면은 문 하나만큼은 그 다음에 부엌 같은 경우는 가스레인지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그거 위치만 막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베란다, 그 다음에 베란다 뒤편에 있는 것들 좌라고 하죠. 그런 거, 안방문, 이렇게까지 뭐 저는 다 맞추고 그거를 거기 다 맞춰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면 좋지만 거기까지 바라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하려는 거죠. 자, 보세요. 아파트를 이사 갈 때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요. 이런 방위는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속이란 데 이런 데를 얼떨결에 가신 거예요. 아파트 브랜드를 찾아서. 그래서 여기서 작게 발복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가장이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안 따지죠. 안 따지고 그냥 아파트 브랜드를 보고 가잖아요. 뭐 푸르지오든 무슨 뭐 롯데캐슬이 됐던 모드가 됐던 기타 등등. 그러면 거기에 분양을 가는데 이 운이 끝까지 좋을 리가 없죠. 이쪽으로 간 겁니다. 몰라요. 이쪽으로 간 겁니다. 본인들이 몰라요. 이쪽 흉한데 박살나죠. 이 북서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런 변동 없이 꾸준히 그냥 내가 오파하고 작은 무역하면서 아니면 작은 장사하거나 아니면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해서 이쪽에서 얼떨결에 살면서 돈을 축적을 했는데 열심히 또 했죠.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집안이 초토화되는 건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이거 아셨나요? 이사 잘못 가가지고요. 여기서 그냥 잘 살다가 이사 잘못 가가지고 이쪽 흉한 방위로 가가지고 건강 잃고 막 자식이 이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사업이 막 그냥 파산 나고 이거의 원인은요. 그 가장이 갑자기 이사 가서 무슨 뭐 노름을 했거나 뭐 마약을 했거나 그래서 망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더 이상 이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할 얘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사명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조견표 보셨죠? 서사명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서쪽에 이쪽이 유리합니다. 생기가 있고 최대길, 명예를 높이죠. 요게 생기라는 게 요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최대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남서쪽이죠. 요건 남서쪽입니다. 남서 방향. 그죠? 자, 그러면 남서 방향이 나한테는 복을 주는데요. 부귀영화를 주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자, 이사 말씀 치우고 자, 남서니까 동림 여기네요. 남서 맞죠? 남서니까 요 남서는 이를 상징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서니까 숫자가 여기서 2를 나타내죠. 그래서 2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본인이 자 보세요. 자 복도 이제 대길만 하시죠. 예. 천을기인에 놓여 있어.
야, 여기는 어디입니까? 북서 방향이죠. 북서 방향. 북서입니다. 이해되셨죠? 북서. 이게 대길이죠. 예, 이 천을. 예. 그럼 내가 북서 방향 쪽으로, 이쪽으로, 숫자를 택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건 이해됐죠? 이거, 아까 조견표 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찾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서가 본인한테 천을에 놓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북서를 또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서북이죠. 예, 서북이니까 여기서는 서남이 2고요. 그 다음에 동북이 8이죠. 그 다음에 6이죠. 예, 6. 동남이 4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행운의 숫자가 나왔죠. 예. 이거를 로또나 뭐 연금 복권 이런 걸 사실 때 여러분들이 본인의 생년월일을 잘 맞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저는 강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사주가 굉장히 그 상청에 놓여 있고 귀격 사주다. 그러면 그걸 쓰셔도 돼요. 이렇게 결혼할 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동업할 때도 궁합을 보셔야 되죠. 맞죠? 예. 그거는 제가 다 컨텐츠에서 이미 다 설명해서 더 이상 설명하기도 싫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이제 판단하세요. 자, 아무튼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궁합을 볼 때는요, 제 손님들 중에 일부분 분들이 법무사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요, 직원들 뽑을 때 중요하게 돈을 만지는 총무 직원을 뽑을 때는요, 궁합을 대버립니다. 그래서 한 3명을 예비 후보로 해서 저한테 궁합을 의뢰하세요. 그래서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자료를 주면 본인이 정하세요. 예, 그래서 이런 궁합들, 그러니까 궁합에서 이게 안 맞고 서로 용신이 안 맞고 수리가 안 맞고 그다음에 공망이 불리하고 막 이러다 보면요, 내가 사업을 아무리 잘해, 여기까지는 잘 맞췄어. 내가 동사 명인이고 이쪽 방향에 이제 법무사 사무실을 얻어서 잘 하고 있어,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총무과 직원이 돈을 집어 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동남아시아로 막 도망을 간다든지 막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다 궁합을 맞춰보면 굉장히 서로 상극입니다. 예.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업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라고 저는 수십 번 눈에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돈이 부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여자랑 같이 붙어도 궁합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올해 3대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대운이 굉장히 불리했어요. 군겁쟁제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에 컨텐츠에도 그 주식 하지 말라고, 주식을 했던 여자도 아니고요, 와이프가.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더니 계속 주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광이라는 친구입니다. 성은 빼겠습니다. 광이라는 친구가 막 이거 사면 대박 난다. 내가 궁합을 봐줬어요. 궁합을 봤어요. 왜냐면 5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서민들한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주면서 이거 그냥 쥐고서 그냥 생활해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정말 속상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성은 뺄게요. 이 광이라는 그 친구예요. 친한 친구인데 궁합을 대보니까 서로 안 맞아요. 일지 친화력은 있어요. 그래서 친하게는 지내는데 오행이 서로 안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와이프의 그 용신이요, 그 여자 친구, 그 여성 그 친구죠. 그 친구한테는 귀신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친구는 도와주려고 했겠죠. 예. 그런데 친구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서로 안 맞다 보니까 그 주식 그냥 3, 4개월 만에 그냥 종이짝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워요. 제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와이프는 그걸 이제 하고 더 이상 이제 그 친구하고 그냥 밥은 먹고 이렇게 지내도 어떤 사업이나 어떤 그 같이 돈 모아서 어떤 투자 이런 건 안 합니다. 본인이 아직 크게 깨달았거든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은요, 좀 잘 참조를 하실 거예요. 예.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용신이 있죠? 사주원국에. 예, 용신이 있습니다. 이 용신을
반드시 찾아가지고요. 정확히 찾으셔야죠. 대신 목용신은 3하고 8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목도 이제 그 용신 중에요. 예. 이제 그 양용신이면 예, 3이고 음용신이면 8. 그러니까 이제 천간으로 보면 간목은 3이고 을목은 8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섞으세요. 이걸 그냥 다 써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토가용신인 분들은 2하고 7을 상징합니다. 숫자에서. 토가용신인 분은 5하고 0입니다. 예, 연금복권 할 때도 0이 들어가죠? 그죠? 예, 모르겠어요. 예, 0을 누세요. 그 다음에 금용신일 땐 숫자 4하고 9. 그 다음에 수용신일 땐 1하고 6.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적재적소에 하고요. 이제 한 2주 전부터 이제 요걸 이제 사봤어요. 왜냐면 내 고객이 로또하고 인성가다 사준데 로또하고 그 다음에 연금복권을 그 인터넷에서 사더라고요. 예, 그 이렇게 돈 넣고 이렇게 충전해서 그 합법적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런 걸 잘 안 해봤는데 연금복권은 좀 맞기 어렵죠. 그렇지만 내가 이걸 조합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담뱃값 한 5,000원 정도, 예, 술 안 먹으니까, 예, 5,000원 정도 이렇게 사서 맞는 거는요, 많이 산다고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당첨자들 보면 작게 사서 그냥 맞더라고요. 미국 것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많이 산다고 맞는 건 아닙니다. 물론 확률은 높게 가져가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예.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연금복권 같은 거를 추천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단수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서사명인이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되시죠? 중간부터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보세요. 네. 그래서 이쪽에 천을기인 쪽으로 나는 가고 싶다. 나한테는 이제 최대길, 그러니까 생기 이쪽이 좋습니다. 네, 이쪽이. 그래서 요게 남서쪽이니까 아까 또 설명드립니다. 네. 그래서 남서쪽은 뭘 가르칩니까? 숫자? 네, 서남은 2를 가르쳤죠? 그러면 2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신으로, 예, 목이 용신이다. 그러면 3하고 8을 넣고요.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나오실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자, 이거 다 설명드렸잖아요. 맞죠? 예. 숫자는 6개 이상 충분히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조합해서 이렇게 소액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요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런 거보다는요. 그냥 뭐 한 3,000원어치는 요렇게 고정해가지고 맞을 때까지 계속 밀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5,000원 가지고 간다. 2,000원어치는 이렇게 유동성 있게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바꾸면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나한테 도움을 주었던 조상님들이 계시잖아요. 뭐 할머니든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꿈에서 나타나서 좋게 어떤 숫자를 주거나 그런 거는 가져가야 됩니다. 나한테 도움을 별로 안 줬다, 무해무덕하다,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예. 자, 요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예,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부추기는 게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소액으로 요거는 분명히 이렇게 딱 잣대가 있는 그러한 이 양택과 이제 풍수 양택과 그다음에 명리에서 의미하는 숫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잘 활용해서 한번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일진, 세운 그런 거 좋을 때 그때 사시면은, 예, 분명히 맞을 수 있다고 저도 믿고 사고 있거든요.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사업을 할 때는 특히, 예, 요 방향을 본인이 서사명인이면 그냥 요 방향만 맞춰라. 예. 이걸 깊게 들어가면 얼마든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요 방향만 맞춰라. 이쪽으로 가시지 말아라. 예, 이쪽으로. 절대. 예, 가시지 말아라. 지도 펴놓고
왜냐면 지금 공실 상가가 많은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왜 굳이 이쪽으로 가서 막 이런 데 가서 본인이 무슨 모험을 하세요? 그 말씀 누누이 드렸습니다. 제 고객 중에는 큰 손님들 한 1,000억, 1,500, 크게는 1조 5천억까지 주무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재산 신고만 1조 5천억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왜 이 풍수지리, 제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 풍수지리를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알기 전부터 왜 이렇게 맹신을 할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잘 살까요? 못 살면 비판할 수 있지만 이걸 맹신하면서 잘 살아요. 그분들의 건물은요, 예를 들어서 서삼행인이다 그러면 다 이쪽에 있습니다. 예. 이쪽에 아무리 싸게 나오고 초역세권이라도요, 거들 또 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무조건 추정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분명히 풍수지리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잘 아실 거예요. 이거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풍수지리는요. 명리학은 그냥 학문이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